상담실 문이 닫혔다. 박순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62년을 살아온 손이 떨렸다. 아들 강민석이 밖에서 말했다. 어머니, 치매 검사 결과 나왔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다. 치매요? 나는 멀쩡한데. 며느리 오지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머니, 인정하셔야죠.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상담사가 서류를 펼쳤다. 파란색 볼펜이 책상 위에 놓였다.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입소 절차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자가 벌떡 일어났다. 입소라니 무슨 소리예요? 나 집에 가야 해요.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갑고 딱딱했다. 잠겨 있었다. 민서가 문 열어. 대답이 없었다. 민서가.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과 며느리가 상담사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순자는 귀를 문에 바짝 댔다. 보호자 동의 끝났습니다. 내일 입소 가능합니다. 민석의 목소리였다. 순자의 다리가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맺혔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상담실의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다. 창문 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다. 회색이었다. 30년을 칼국수 반죽 밀며 키운 아들이었다. 갈라진 손으로 3억을 모아 다 준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지금 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두려 하고 있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를 보냈다. 도와주세요. 서준아. 전송 완료. 순자는 눈을 감았다. 숨소리만이 상담실을 채웠다. 이 모든 일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천시 중동 골목. 진국 칼국수 간판이 30년째 그 자리에 있었다. 박순자는 1995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의 가게를 열었다. 7살 아들 민석을 업고 반죽을 밀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다. 밤 10시에 문을 닫았다. 손이 갈라졌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다. 반죽을 치대면 또 갈라졌다. 피가 배어나왔다.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반죽을 밀었다. 민석은 자랐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다. 순자는 칼국수 한 그릇에 5,000원을 받으며 등록금을 냈다.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었다. 800그릇을 팔아야 했다. 대학 졸업 후 민석은 결혼했다. 오지영이라는 여자였다. 순자는 결혼식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냈다. 신혼집 전세금 1억 원도 냈다. 가게 금고가 텅 비었다. 괜찮아. 내 아들 잘 되는 게 소원이야. 순자는 웃었다. 다시 반죽을 밀기 시작했다. 민석 부부는 아이를 낳았다. 손주였다. 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냈다. 600만 원이었다. 돌잔치 비용도 냈다. 2천만 원이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은혜 평생 못 잊을게요. 지영이 말했다. 순자는 손주를 안았다. 따뜻했다. 민석은 사업을 시작했다. 온라인 쇼핑몰이었다. 순자는 창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또 냈다. 가게 수익으로 모은 돈이었다. 엄마, 이번엔 대박 난다. 걱정 마. 민석이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업은 망했다. 6개월 만이었다. 민석은 집에 들어박혔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가게에서 더 일했다. 2년 후 민석은 재취업했다. 중소기업이었다. 월급은 300만 원이었다. 지영은 전업주부였다. 엄마, 집 좀 사고 싶어. 민석이 어느 날 말했다. 아파트 계약금이 5천만 원인데. 순자는 통장을 열었다. 잔고가 7천만 원이었다. 5천만 원을 빼서 민석에게 줬다. 천천히 갚아.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엄마. 집을 샀다. 부천의 25평 아파트였다. 순자는 가끔 놀러 갔다. 지영은 차를 내왔다. 민석은 웃었다. 엄마 덕분에 이렇게 삽니다. 순자는 행복했다. 그러나 지영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다. 순자가 방문할 때마다 지영의 인사가 짧아졌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자를 보며 지영이 코를 찡그렸다. 어머니, 음식 냄새 좀 나요. 순자는 옷을 맡았다. 칼국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30년간 몸에 밴 냄새였다. 미안하다. 다음엔 옷 갈아입고 올게. 순자는 웃었다.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석은 점점 바빠졌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었다. 명절에도 늦게 왔다. 일찍 떠났다. 아들이 바쁜가 보다.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가게로 돌아갔다. 반죽을 밀었다. 손이 또 갈라졌다. 2024년 가을. 순자는 62살이 되었다. 진국 칼국수는 30년째 영업 중이었다. 하루 평균 60그릇을 팔았다. 한 달 수입은 900만 원이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빼면 400만 원이 남았다. 순자는 가게 금고를 열었다. 현금이 2천만 원 있었다.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이었다. 평생 모은 돈이 고작 이것뿐이었다. 그래도 내 아들은 잘 살고 있잖아. 순자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민석이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 만나자.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들이 먼저 연락한 것은 1년 만이었다. 카페였다. 민석과 지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순자는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민석이 고개를 숙였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준이가 아파요. 손주 이름이었다. 순자의 표정이 굳었다. 뭐가 아픈데? 심장이요. 수술해야 해요. 순자의 손이 떨렸다.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데? 민석이 말했다. 5천만 원이요. 순자는 숨을 들이켰다. 보험은? 안 돼요. 특수수술이라 자비 부담이래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자는 지영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순자는 은행으로 갔다. 통장을 해지했다. 3천만 원이 나왔다. 가게 금고를 열었다. 2천만 원을 더했다. 5천만 원이 모였다. 이틀 후 순자는 민석에게 현금을 건넸다. 이걸로 준이 수술 잘해라. 민석이 봉투를 받았다. 엄마 고마워요. 지영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은혜 갚을게요. 순자는 웃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한 달이 지났다. 순자는 민석에게 전화했다. 준이 수술은 잘 됐어. 아, 네. 잘 됐어요. 병원은 어디서 했어? 그게 엄마. 지금 바빠서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그날 저녁 가게에 젊은 직원 서준이 들어왔다. 26살 대학생이었다. 파트타임으로 일한 지 2년째였다. 사장님 힘들어 보이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서준은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다. 아드님 가족분들은 요즘 잘 지내시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손주가 수술했거든. 에이, 큰일이네요. 괜찮아요? 5천만 원 들었는데 잘 됐대. 서준의 눈이 커졌다. 5천만 원이요. 무슨 수술인데요? 심장 수술이래. 서준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사장님, 며느님 요즘 명품 가방 자랑하시던데요. 순자의 손이 멈췄다.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셨어요. 에르메스 버킨백이요. 가격이 5천만 원 넘는다던데. 순자는 숨이 막혔다. 그럴 리가. 서준은 핸드폰을 꺼냈다. 지영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줬다. 사진이 있었다. 지영이 명품 가방을 들고 웃고 있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드디어 샀다. 내 꿈. 게시일은 2주 전이었다.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틀 후 순자는 민석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지영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왜 이래요? 연락도 없이. 준이 수술병원이 어디냐? 지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어머니. 5천만 원으로 명품 가방 샀지. 지영의 눈이 흔들렸다. 누가 그래요? 인스타그램에 네가 올렸잖아. 지영이 뒤로 물러섰다. 민석이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준이 수술은 거짓말이지. 민석이 입을 다물었다. 고요함이 흘렀다. 순자가 다시 물었다. 5천만 원으로 뭐 한 거야? 지영이 소리쳤다. 어머니가 뭔데요? 우리 살림에 간섭해요. 내 돈이잖아. 내가 번 돈. 줬으면 됐지, 왜 따져요? 순자의 가슴이 무너졌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자는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갔다. 눈물이 흘렀다. 사흘밤을 잠 못 이뤘다. 가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서준이 걱정했다. 사장님, 병원 가보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일주일 후 민석이 가게로 왔다. 지영도 함께였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순자는 반죽을 밀고 있었다.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일어나.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순자는 반죽을 내려다봤다. 하얗고 말랑했다. 30년을 미뤄온 반죽이었다. 일어나라니까. 민석과 지영이 일어났다. 순자는 손을 씻었다. 다신 이러지 마. 민석이 고개를 숙였다. 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두 사람은 돌아갔다. 순자는 주저앉았다. 서준이 물을 가져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순자는 물을 마셨다. 목이 메었다. 2주가 지났다. 순자는 연금 통장을 확인했다. 잔고가 100만 원이었다. 원래 300만 원이 있었다. 순자는 은행으로 달려갔다. 200만 원이 출금된 기록이 있었다. 출금 장소는 민석의 집 근처 ATM이었다. 순자는 민석에게 전화했다. 내 연금 통장에서 돈 뺐지. 민석이 대답했다. 엄마, 그게 또 거짓말이냐? 미안해요. 급해서.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날 밤 민석이 가게로 왔다. 통장을 내밀었다. 엄마, 이거 돌려드릴게요. 왜 가져간 거야? 카드값 내야 돼서요. 허락도 없이. 민석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순자는 통장을 받았다. 이제 그만 좀 해라.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주 금요일 민석이 다시 가게로 왔다. 지영도 함께였다. 엄마, 상의할 게 있어요. 순자는 앞치마를 벗었다. 뭔데? 가게요. 가게 명예 좀 저한테 넘겨주세요. 순자의 눈이 커졌다. 왜? 지영이 말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드셨잖아요. 일 그만하시고 쉬세요.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민석이 말했다. 엄마, 제가 가게 운영할게요. 엄마는 편히 쉬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이 가게는 내 인생이야. 지영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네가 죽으면 어차피 민석이 받을 건데.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상속세도 아끼고. 순자의 가슴이 답답했다.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민석과 지영이 가게를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준이 다가왔다. 사장님.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서준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봤다. 30년 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대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또 전화했다. 엄마, 어제는 제가 급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싫다고 했잖아. 엄마, 제발요. 제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사업은 또 뭐야? 온라인 마케팅이요. 이번엔 진짜 대박 나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번엔 달라요. 제발 믿어주세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사흘 후 민석과 지영이 다시 가게로 왔다. 이번에는 얼굴이 딱딱했다. 엄마, 마지막으로 물어요. 가게 넘길 거예요, 말 거예요? 순자는 칼국수를 만들고 있었다. 안 넘긴다니까? 지영이 소리쳤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아들 생각은 안 해요. 순자의 손이 멈췄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네. 네가 언제까지 살 건데요? 빨리 정리하세요. 순자는 칼을 내려놨다. 지영을 똑바로 봤다. 나가. 민석이 말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나가라고. 두 사람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손님들이 순자를 쳐다봤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서준이 물었다. 사장님, 가게 정말 안 넘기실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가게는 내 인생이야. 절대 못 넘겨. 서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순자를 봤다. 그런데 사장님, 아드님이 계속 이러시면 어떡하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석은 연락이 없었다. 지영도 마찬가지였다. 순자는 매일 가게 일을 했다. 반죽을 밀고 칼국수를 만들었다. 그래도 조용하니 좋네. 순자는 혼잣말을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낯선 남자가 가게 앞에서 서성였다. 사진을 찍었다. 메모를 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서준이 밖으로 나갔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부동산입니다. 이 건물 매물로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서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주인 따로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강민석 씨가 연락했는데요. 순자가 밖으로 나왔다. 민석이가요? 네. 어머니 요양원 가신다고 건물 정리한다고 하셨어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부동산 중개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다. 서준이 순자의 팔을 잡았다. 사장님, 들어가세요. 순자는 가게 안으로 돌아왔다.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민석이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순자는 민석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10통을 보냈다. 침묵만 돌아왔다. 이틀 후 민석이 가게로 왔다. 지영도 함께였다.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순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다. 무슨 검진? 종합검진이요.
엄마 나이에 한 번씩 받아야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차에 탔다. 민석이 운전했다. 지영은 조수석에 앉았다. 순자는 뒷좌석에 앉았다. 차는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순자가 물었다. 병원이 어디야? 길이 이상한데. 민석이 대답했다. 새로 생긴 병원이에요. 시설 좋대요. 차는 외곽으로 빠졌다. 건물이 보였다. 간판에 글자가 써 있었다. 실버케어 요양병원.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석아, 여기 어디야? 엄마, 잠깐만 들어가요. 싫어. 나 안 내려. 지영이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니, 검진만 받으면 돼요. 여긴 요양병원이잖아. 그냥 상담만 해요. 차 문이 열렸다. 민석이 순자의 팔을 잡았다. 엄마, 내려요. 손 놔. 나 안 내려. 지영이 반대편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이 순자를 끌어냈다. 순자는 발버둥 쳤다. 나 줘. 병원 직원들이 나왔다. 4명이었다. 순자를 부축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였다. 하얀 벽이 끝없이 이어졌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순자는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직원들은 표정이 없었다. 익숙한 듯 순자를 끌고 갔다. 상담실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순자는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상담사가 앉아 있었다. 50대 여자였다. 웃고 있었다. 어르신, 앉으세요. 순자는 의자에 앉았다. 민석과 지영이 밖에 섰다. 문이 닫혔다. 상담사가 서류를 꺼냈다. 보호자분들이 치매 검사 의뢰하셨어요. 순자가 소리쳤다. 나 치매 아니에요. 검사는 받아보셔야죠.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셨던데. 아니에요. 멀쩡해요. 상담사는 웃음을 유지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검사만 받으면 돼요. 순자는 일어났다. 문손잡이를 잡았다. 돌리려 했다. 잠겨 있었다. 문 열어주세요. 상담사가 말했다. 잠시만요. 보호자분들과 상담 끝나면 열어드릴게요. 순자는 문을 두드렸다. 민석아, 문 열어.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민석과 지영이 상담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순자는 귀를 문에 바짝 댔다. 입소는 언제 가능한가요? 지영의 목소리였다. 상담사가 대답했다.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비용은요?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민석이 말했다.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하네요. 지영이 웃었다. 다행이다. 그럼 어머니 통장은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거죠? 상담사가 대답했다. 네. 보호자 명의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이 손바닥에 닿았다. 민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럼 서류 작성할게요. 네. 보호자 동의 끝났습니다. 순자는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평생을 칼국수 반죽을 밀며 데웠던 내 손이 지금은 이 차가운 상담실의 철제 문손잡이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고 그 손으로 키운 아들은 문 밖에서 어머니를 감금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으며 30년간 갈라진 손으로 모은 피 같은 돈은 결국 아들의 손에서 어머니를 가두는 철창의 값으로 쓰이고 있었고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 아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 얼마나 오래전에 차갑게 식어버렸는지를.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를 썼다. 서준아. 도와줘. 가게 금고 열쇠 서랍 안에 있어. 안에 작은 수첩 있어. 사진 찍어서 보관해둬.
꼭. 전송 완료. 순자는 핸드폰을 치마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30분이 지났다. 문이 열렸다. 민석이 들어왔다. 엄마, 상담 끝났어요. 순자는 일어났다. 민석을 똑바로 봤다. 나 집에 갈 거야.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여기서 며칠만 있어요. 검사 받고. 싫어. 지영이 들어왔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순자는 두 사람을 밀치고 문 밖으로 나갔다. 복도를 뛰었다. 민석이 쫓아왔다. 엄마, 서.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출구가 보였다. 자동문이 열렸다. 밖으로 나갔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순자는 계속 뛰었다. 뒤에서 민석이 소리쳤다. 엄마, 위험해. 차 조심해.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도로를 건넜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버스가 와 있었다. 순자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출발했다. 순자는 뒷창을 봤다. 민석과 지영이 서 있었다. 점점 멀어졌다. 사라졌다. 순자는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버스는 부천 중동으로 향했다. 40분이 걸렸다. 순자는 가게 앞에서 내렸다. 서준이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순자를 보자 달려왔다. 사장님. 순자는 서준의 팔을 잡았다. 수첩 찾았어?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들이 있었다. 작은 수첩의 페이지들이었다. 순자는 핸드폰을 받아들었다. 사진을 확대했다. 수첩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95년 3월 15일. 등록금 400만 원. 1998년 8월 3일. 결혼자금 5천만 원. 2000년 2월 12일. 전세금 1억 원. 2015년 5월 20일. 사업자금 5천만 원. 2022년 9월 8일.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 총 32개 항목이었다. 합계는 3억 1천만 원이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서준을 봤다. 이거면 되겠지. 서준이 물었다. 뭐가 되는데요? 순자의 눈에 차가운 불빛이 켜졌다. 복수. 서준은 숨을 죽였다. 순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금고를 열었다. 수첩을 꺼냈다. 손에 쥐었다. 30년의 무게가 느껴졌다. 민석아, 네가 먼저 시작했어. 순자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날 밤 순자는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였다. 1995년 3월 15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였다. 민석의 대학 등록금이었다. 400만 원. 순자는 그날을 기억했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민석에게 건넸다. 민석은 울었다. 엄마 고맙다고. 순자는 그날부터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민석이 갚을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였다. 아니, 정확히는 민석이 성공했을 때 함께 웃으며 돌아보기 위해서였다. 우리 이만큼 힘들었지. 그치?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었다. 두 번째 페이지. 1998년 8월 3일. 결혼식 비용. 5천만 원. 순자는 1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칼국수를 팔았다. 손님이 없어도 가게 문을 열었다. 비가 와도 문을 열었다. 세 번째 페이지. 2000년 2월 12일. 신혼집 전세금. 1억 원. 순자는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자는 한 달에 30만 원이었다. 순자는 5년 동안 이자를 갚았다. 원금은 건드리지 못했다. 네 번째 페이지. 2003년 11월 8일.
손주 출산 비용 1,000만 원. 산후조리원과 아기용품이었다. 순자는 기뻤다. 손주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5번째 페이지. 2015년 5월 20일. 사업 자금 5천만 원. 민석의 온라인 쇼핑몰이었다. 6개월 만에 망했다. 민석은 사과했다. 순자는 괜찮다고 했다. 순자는 페이지를 넘겼다. 항목이 계속되었다. 차 구매 자금, 병원비, 명절 용돈, 손주 학원비, 지영의 명품 가방, 민석의 골프 회원권.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0월 15일. 손주 수술비라는 명목. 5천만 원.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계산기를 꺼냈다. 숫자를 더했다. 총 3억 1천만 원이었다. 서준이 물었다. 사장님, 이걸로 뭐 하실 건데요? 순자는 대답했다. 국세청에 신고할 거야. 서준의 눈이 커졌다. 국세청이요? 응. 증여세 탈루야. 내가 민석이한테 현금으로 3억 넘게 줬어. 신고 안 하고. 서준이 물었다. 그럼 아드님이 세금 폭탄 맞겠지. 순자는 수첩을 덮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열었다. 서준이 도와줬다. 자진 신고 메뉴를 찾았다. 클릭했다. 화면에 양식이 떴다. 증여자 성명, 수증자 성명, 증여일자, 증여 금액, 증여 방법. 순자는 천천히 입력했다. 박순자, 강민석, 32개 항목, 총 3억 1천만 원. 현금. 제출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접수 완료. 순자는 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야. 사흘 후 순자는 국세청에서 전화를 받았다.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네. 증여세 자진 신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증빙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순자는 다음 날 국세청을 찾았다. 수첩을 가져갔다. 32개 항목이 적힌 수첩이었다. 담당자는 젊은 남자였다. 수첩을 받아 펼쳤다. 페이지를 넘겼다. 표정이 굳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30년치네요. 그렇죠. 담당자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한참을 계산했다. 고개를 들었다. 원금이 3억 1천만 원이고 증여세율 적용하면 세금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가산세 포함하면. 순자가 물었다. 얼마나 되나요? 2억 정도 더 붙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뛰었다. 그럼 총 3억 5천만 원이요. 네. 그런데 자진 신고하셨으니 가산세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3억은 넘을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물었다. 아드님께 알리셨습니까? 아니요. 고지서가 나가면 아시게 될 텐데. 순자는 웃었다. 차갑게. 그때 알면 되죠. 담당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류를 정리했다. 4주 후에 고지서 발송됩니다. 순자는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팔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순자는 가게로 돌아갔다.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됐어. 4주 후면 끝나. 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사장님도 세금 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내야 해. 5천만 원 정도. 돈은 있으세요? 순자는 가게를 둘러봤다.
30년을 지킨 공간이었다. 이 가게 팔면 되지. 서준이 놀랐다. 가게를요? 응. 어차피 민석이한테 넘길 순 없잖아. 순자는 웃었다. 새로 시작하면 돼.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반죽을 밀기 시작했다. 손이 움직였다. 반죽이 펴졌다. 탄력이 있었다. 아직 할만해. 순자는 중얼거렸다. 사주를 기다렸다. 민석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순자도 연락하지 않았다. 고요함만 흘렀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목요일 오전 10시였다.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석이었다. 순자는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큰일 났어. 당장 전화 받아.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반죽을 밀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10번, 20번, 30번. 순자는 무시했다. 정오가 되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렸다. 민석이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에 우편물을 쥐고 있었다. 엄마. 손님들이 돌아봤다. 민석은 개의치 않았다. 순자에게 달려왔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우편물을 순자 앞에 내던졌다. 국세청 로고가 찍힌 봉투였다. 증여세 납세고지서. 순자는 반죽을 밀던 손을 멈췄다. 고지서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펼쳤다. 납세자 강민석. 세목 증여세. 납부 세액 3억 2천만 원. 순자는 고지서를 다시 접었다. 민석에게 건넸다. 네가 낼 세금이야. 민석의 눈이 뒤집혔다. 3억이라고. 내가 어떻게 3억을 내? 순자는 대답했다. 네가 받은 만큼 내면 되지. 민석이 고함쳤다. 엄마가 준 거잖아.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줬지. 근데 신고는 안 했어. 그게 문제야. 민석의 입이 떡 벌어졌다. 엄마가 신고한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석이 비틀거렸다. 의자를 잡고 주저앉았다. 숨을 몰아쉬었다. 왜 이러는 거야? 순자는 앞치마를 벗었다. 민석 앞에 섰다. 네가 날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잖아.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엄마 건강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내 통장 빼앗으려고 한 거. 민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해야. 순자는 차갑게 말했다. 오해 아니야. 네가 요양병원 상담사한테 한 말 다 들었어. 입소시키고 통장 관리하겠다고.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손주 수술비. 거짓말이었지. 5천만 원으로 명품 가방 샀지. 민석의 입술이 떨렸다. 그건 지영이가. 지영이 탓만 하지 마. 니도 알고 있었잖아. 민석은 바닥을 바라봤다. 순자는 고지서를 가리켰다. 이게 네가 받을 벌이야. 민석이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 미안해. 제발 취소해줘. 나 죽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엄마 제발. 이거 못 내. 집 팔아도 모자라. 그럼 팔아. 민석이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손주 생각해서라도. 순자는 민석을 내려다봤다. 손주 생각은 네가 해야지. 거짓말로 돈 뜯어낼 때 생각했어야지. 민석은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순자는 돌아섰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민석은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날 저녁 지영이 가게로 왔다. 혼자였다. 얼굴이 부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어머니. 순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무슨 일? 3억을 어떻게 내요? 우리 집 팔아도 부족해요. 순자는 설거지를 계속했다. 내 알 바 아니야. 지영이 다가왔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해요. 순자가 물었다. 뭐가 너무한데? 손주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하시려고요. 순자의 손이 멈췄다. 천천히 돌아봤다. 니네가 먼저 날 길거리에 나앉게 하려고 했잖아. 지영이 말문이 막혔다. 순자가 계속 말했다. 요양원에 쳐놓고 가게 빼앗으려고 했잖아. 그게 더 잔인한 거 아니야?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설거지를 마쳤다. 앞치마를 벗었다. 나가. 어머니 제발. 지금 당장 나가. 지영은 울며 나갔다. 이틀 후 민석이 다시 가게로 왔다. 이번엔 지영도 함께였다. 손주도 데려왔다. 9살 남자아이였다. 할머니. 손주가 순자를 불렀다. 순자의 가슴이 뛰었다. 준아. 민석이 손주를 앞으로 밀었다. 준아, 할머니한테 말씀드려. 손주가 말했다. 할머니, 우리 집 팔지 마세요. 제발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참았다. 준아, 이건 어른들 일이야. 민석이 말했다. 엄마, 손주 보는 앞에서도 매정하게 굴 거야. 순자는 손주를 안았다. 따뜻했다. 준아, 미안해. 할머니가 어쩔 수 없어. 손주를 놓았다. 민석에게 말했다. 아이 앞에서 이러지 마. 민석이 소리쳤다. 그럼 어떻게 해? 돈을 내라고.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네가 알아서 해. 지영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차명 계좌는요? 어머니 명의 계좌도 있잖아요. 그것도 신고할 거예요. 순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차명 계좌? 민석이 명의로 못 만들어서 어머니 명의로 만든 계좌요. 3천만 원 들어있는 거. 순자는 기억했다. 5년 전 민석이 사업 자금 용도로 만들어달라고 한 계좌였다. 그것도 신고해야겠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진짜 그러실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민석이 비명을 질렀다. 엄마, 우릴 죽이려고.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니네가 먼저 날 죽이려 했잖아. 민석 가족은 가게를 나갔다. 손주가 뒤돌아봤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다. 다음 날 순자는 차명계좌 건도 국세청에 추가 신고했다. 일주일 후 민석에게 추가 고지서가 날아갔다. 5천만 원이었다. 총 세금은 3억 7천만 원이 되었다. 그 주 금요일 순자는 지영의 친정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박순자인데요. 아, 사돈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사돈이 대답했다. 그러시죠.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카페에서 사돈을 만났다. 50대 여자였다.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사돈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순자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뭔가요? 들어보세요. 지영이와 민석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녹음이에요. 사돈의 얼굴이 굳었다. 네?
병원 상담실에서 제가 녹음했어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사돈은 USB를 집어들었다. 제가 꼭 들어볼게요. 순자는 일어났다. 사돈 미안합니다. 이런 걸로 찾아뵙게 돼서. 사돈이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는 카페를 나왔다. 사흘 후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영이 친정에서 난리 났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가 녹음 파일 돌렸지. 지영이 완전히 찍혔어. 이혼하래. 순자는 침묵했다. 민석이 울부짖었다. 엄마,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후 순자는 교회에 갔다. 지영이 다니는 교회였다. 주일 예배가 끝난 후였다. 순자는 집사님을 만났다. 권사님, 할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며느리 지영이 말인데요. 순자는 요양원 사건을 설명했다. 집사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손주 수술비 거짓말로 5천만 원 받아서 명품 가방 샀어요. 집사님은 한숨을 쉬었다. 권사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순자는 교회를 나왔다. 다음 주일 지영은 교회에서 냉대를 받았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지영은 울며 교회를 나갔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민석의 직장에도 소문이 퍼졌다.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불효자라고. 민석은 회사에서 눈총을 받았다. 승진에서 누락됐다. 상여금도 깎였다. 그리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강민석 씨 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민석이 물었다. 무슨 대출이요? 5년 전 사업자 대출이요. 허위 서류로 대출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국세청에서 증여 내역 확인했는데 당시 신고한 소득이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대출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대출금 전액 상환하시거나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다. 민석은 주저앉았다. 대출금은 8천만 원이었다. 세금 3억 7천만 원에 대출금 8천만 원. 총 4억 5천만 원이었다. 민석은 집을 내놓았다. 25평 아파트. 시세가 4억 2천만 원이었다. 대출이 1억 5천만 원 남아 있었다. 손에 쥐는 돈은 2억 7천만 원이었다. 모자랐다. 민석은 차도 팔았다. 수입차였다.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래도 모자랐다. 민석은 지영의 명품들을 팔았다. 가방, 시계, 보석. 다 합쳐 7천만 원이었다. 여전히 모자랐다. 민석은 사채를 썼다. 5천만 원을 빌렸다. 이자는 월 10%였다. 그렇게 겨우 돈을 마련했다. 한 달 후 민석은 전세로 이사했다. 15평 빌라였다. 낡고 좁았다. 지영은 매일 울었다. 손주는 전학을 갔다. 민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은 가게로 왔다. 무릎을 꿇었다. 엄마, 살려줘. 순자는 반죽을 밀고 있었다. 일어나. 엄마, 정말 죽을 것 같아. 사채 이자도 못 갚아. 그건 네 문제야. 민석이 바닥에 엎드렸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진짜 마지막이야. 순자는 반죽을 내려놨다. 민석을 내려다봤다. 내가 니한테 몇 번을 도와줬는데. 알아요. 은혜 갚을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은혜는 이미 갚았어. 뭐? 3억 7천만 원. 네가 낸 세금. 그게 은혜 갚은 거야. 민석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 순자는 앞치마를 벗었다.
민석 앞에 쪼그려 앉았다. 민석아, 엄마가 니한테 뭐였어?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가 계속 말했다. 현금 지급기였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야. 아니긴. 네 행동이 다 말해줬어. 순자는 일어났다. 이제 그만 와. 다신 오지 마. 엄마. 순자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민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결국 일어났다. 가게를 나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순자는 창문으로 민석의 뒷모습을 봤다. 점점 멀어졌다. 사라졌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끝이야. 서준이 조용히 물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괜찮아. 순자는 다시 반죽을 밀기 시작했다. 손이 움직였다. 반죽이 펴졌다. 30년을 밀어온 손이었다. 아직도 힘이 있었다. 이제 나를 위해 밀어야지. 순자는 중얼거렸다. 6개월이 흘렀다. 2025년 봄이었다. 순자는 진국 칼국수를 팔았다. 3억 원을 받았다. 건물주에게 권리금까지 포함한 금액이었다. 국세청에 자진 신고 세금을 냈다. 5천만 원이었다. 순자는 담담하게 납부했다. 남은 돈은 2억 5천만 원이었다. 순자는 서준에게 물었다. 서준아, 나랑 같이 가게 할래? 서준의 눈이 커졌다. 저요? 응. 작은 가게지만 같이 하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새 가게를 찾았다. 부천 심곡동이었다. 10평짜리 작은 가게였다. 월세는 90만 원이었다. 간판을 새로 달았다. 순자네 칼국수. 순자는 간판을 올려다 봤다. 웃었다. 드디어 내 이름이네. 서준이 말했다. 멋있어요. 가게를 열었다. 첫날 손님은 5명이었다. 둘째 날은 10명이었다. 셋째 날은 20명이었다. 입소문이 났다. 맛있다고. 사장님이 친절하다고. 한 달이 지나자 손님이 줄을 섰다. 순자는 새벽부터 반죽을 밀었다. 서준은 홀을 맡았다. 사장님 칼국수 3그릇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순자는 칼국수를 말았다.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 팔을 올렸다. 손님에게 내갔다. 손님이 한 숟가락 떴다. 와, 정말 맛있어요. 순자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저녁이 되면 순자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다. 15평이었다. 깨끗하고 아늑했다. 혼자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봤다. 일찍 잤다. 외롭지 않았다.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어느 날 순자는 금고를 열었다. 통장을 꺼냈다. 잔고를 확인했다. 7천만 원이 있었다. 이제 이건 다 내 거야. 순자는 웃었다. 가게는 잘 되었다. 한 달 수익은 600만 원이었다. 서준에게 200만 원을 줬다. 순자는 400만 원을 받았다. 충분했다. 3개월 후 순자는 요리 강습을 시작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였다. 칼국수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수강생은 10명이었다. 모두 시니어였다. 반죽은 이렇게 치대야 해요. 힘을 줘서. 순자는 시범을 보였다. 수강생들이 따라했다. 선생님, 손이 아파요. 그럼 쉬었다 하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순자는 웃으며 가르쳤다. 강습이 끝나면 수강생들과 차를 마셨다.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편해요. 자식 없으세요?
있죠. 근데 안 만나요. 왜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인연이 다했어요. 수강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다. 순자는 63살이 되었다. 가게는 1년째 장사가 잘 됐다. 서준은 정식 직원이 되었다. 사장님, 제가 월급 더 받아도 돼요? 순자는 웃었다. 그래. 250 받아. 감사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가끔 진국 칼국수 자리를 지나갔다. 새 주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중국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순자는 잠시 멈춰 섰다. 감정은 없었다. 그저 지나온 곳일 뿐이었다. 안녕. 순자는 작별 인사를 했다. 돌아섰다. 걸어갔다. 민석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순자도 연락하지 않았다. 손주 생일도 지났다. 순자는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 이제 끝이야. 순자는 중얼거렸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원룸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떠 있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순자는 웃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순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육수를 끓였다. 반죽을 밀었다.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을 맞았다. 칼국수를 만들었다. 웃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갔다. 씻고 밥을 먹었다. 책을 읽었다. 잤다. 단순한 삶이었다. 그러나 온전히 자신의 삶이었다. 순자는 행복했다. 진짜 행복이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다. 누구도 순자를 이용하지 않았다. 누구도 순자를 무시하지 않았다. 순자는 박순자였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저 박순자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가게에 젊은 여자가 왔다. 임신부였다. 사장님, 칼국수 하나요? 순자는 칼국수를 만들어줬다. 여자가 맛있게 먹었다. 사장님, 저 다음 주에 출산이에요. 순자는 웃었다. 그래요. 축하해요. 아들이래요. 잘 됐네요. 여자가 물었다. 사장님, 저 아들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대답했다. 사랑하되 당신 자신을 잃지 마세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이에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헌신은 좋지만 희생은 독이에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당신 인생이 더 중요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할게요. 여자는 가게를 나갔다. 순자는 그 모습을 봤다. 행복하세요. 순자는 중얼거렸다. 해가 졌다. 순자는 가게 문을 닫았다. 정리를 했다. 서준과 함께 퇴근했다. 사장님, 내일 봐요. 그래, 조심히 가. 순자는 혼자 집으로 걸어갔다. 골목이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이 떠 있었다. 이제야 산다. 순자는 웃었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작지만 내 공간이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이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았다. 한숨을 쉬었다. 편안한 한숨이었다. 오늘도 수고했어. 순자는 자신에게 말했다.